자, 22번부터가 또 중요 시간이어서 잠깐 살짝 잘랐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 반드시 출제되겠죠. 자,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말썽 많은 게 뭘까요? 물건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물건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다 썩었더라. 또는 바퀴벌레가 2,000마리씩이나 나오는 아파트를 소개했더라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 7월 말이죠.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는 것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하고 구분 못하는 수험생 심각합니다. 자, 다시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 취득하는 자에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에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되면 쌍방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개공사는 서명날인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확인 설명한단단단다 이러고 막 돌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죠? 그런 개념을 유념하시면서 자 22번 확인 설명이라 그랬습니다. 의무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행해야 한다. 맞습니까? 5. 확인 설명서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한다. X줄 아시겠죠? 확인 설명서는 언제 한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확인 설명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때 교부한다.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들어오잖아요. 5번 일행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와 실비 그 산출액은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게 뭐라 그랬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 실을 확인 설명할 때 실이 수수료와 실비에 관한 것도 설명하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23번 좀 전에 많이 강조했지만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답이 1번 확인 설명서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소린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 뭐 옆에다가 또 한번 적어봅니다. 6번 해놓고 항공 촬영 사진 또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공 촬영 사진 이런 걸로 설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일단은 그죠? 그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24번 전부 판례입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답이 5번인데 확인 설명을 위하여 개공사는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하니까 X 요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데 개공사가 설명을 할 때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라는 말은 이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거를 개공사가 아파트를 착 보면 물 새겠네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또 상태가 이런 것도 있겠죠. 햇빛은 몇 시에 듭니까?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골 때립니다. 이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개공사가 갑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오늘은 바쁘고 오늘 내일은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된다고. 자봐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볕이 몇 시에 드는지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를 하긴 하는데 아파트 팔아달라는데 하룻밤 자겠어 하는 놈도 웃기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비 오네. 이 햇볕을 못 봤잖아요. 오늘 하루 더 자야 되겠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상태는 이 사람에게 뭐를 한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답은 몇 번? 5번. 자, 정리하셨고 나머지 1, 2, 3, 4, 5가 다 맞는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1번
건저당이 설정이 되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그랬죠? 채권 최고액인데 또 피담보 채무액 이런 말이 들어오잖아요. X. X가 아니고 피담보 채무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맞다. 2번 개공사가 현황을 청량까지 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를 지금 이런 공부 안 한 신문은 당합니다. 이 물건이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개공사는 청량을 하여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면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성실하다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봐 그죠? 그런데 청량까지 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판례로 짚으셔야 된다고요. 3번 마찬가지 공법상의 규제사항이란 행정법규상의 제한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또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용 제한만 의미하지 상세한 법규까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시면 상세한 사항까지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래 들어가면 X입니다. 왜 상세한 법규까지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공법에 관련되는 규제가 300여 가지나 되는데 무슨 개공사가 그거를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법상의 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만 설명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옆에다가 개공사가 귀신이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슨 귀신이가 그 300개를 다 상세하게 설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주의하셔야 된다. 귀신이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4번 중개인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의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자 계약서 언제 작성하지요? 계약서는 계약금 주고받을 때 작성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고 했다? 잔금 지급일에 재작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작성함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제한 물건 사항을 제한 물건이 대표적인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옆에다가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을 때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잔금 지급 시 어떤 사정으로 재작성이 된다면 다시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취지잖아요. 당연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한테 앞에서 이 문제도 나왔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돈 건너갈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등기부 확인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돈 건너갈 때마다 무슨 돈이 건너갑니까? 계약금 건너갈 때, 중도금, 잔금 할 때마다 등기부 확인하고 지급하셔야 됩니다. 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저당이 설정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유의하셔야 되겠죠? 25번 들어왔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틀리는 것 4번 봅시다. 개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쌍방에게 해야 돼. 그죠? 지금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설명과 설명서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틀린 것 4번이에요. 자, 나머지 1, 2, 3, 5가 다 맞는데 특히 3번 지문 개공사는 매도인이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불응을 하게 되면 불응이라는 말은 비가 오면 물 좀 셉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왜 그렇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건 당연히 지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한다. 이런 것들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26번 들어왔습니다. 중개대상물을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5번부터 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대장이 우선이지만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자,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는 다 맞나요? 1번.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건축물의 방향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은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현장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주거용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이 물건이 주거용이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주거용은 그렇죠. 그런 말 나와야 되죠. 주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주거용의 아파트는 주실이라는 말이 주되는 방이 뭐죠? 안방이나 거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기타 건물에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입구 기준.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사무실, 공장, 뭐 이런 것들, 상가 이런 것들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남향이다, 북향이다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 메모하시고. 당연히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하죠. 토지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자,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말들을 공부합니다. 4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5. 법정 이런 말 붙으면 등기되지 않는 권리, 법률의 규정이 법정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현장 조사합니다. 27번 넘어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중요 문제죠. 자, 거래계약서에는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필수 기재사항 9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것.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2번 거짓 기재와 이중 작성의 금지라는 의무 있지요? 동그라미. 근데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돼요. 3번 표준 서식에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법정 서식이 없는 것 하면 답이 뭐? 거래계약서. 4번 서명 날인 보존할 의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보존 의무가 5년이잖아요. 위반 시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에 업무 정지. 4번 서명 날인 안 하면 물은 안 하나 업무 정지. 필요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거래계약서 써서 들어가면 무조건 업무 정지라니까요. 근데 여기 아닌 게 하나 딱 나오잖아요. 거짓 기재와 이중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상취. 100%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8번 돌아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사가 매매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당연히 그 거래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X. 우리 거민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등기하기 위해서 거민을 받는데 이때 거민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개공사에게 의무가 발생한다 하면 X예요.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거민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세금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오기만 와도 이뻐 죽겠다 그랬잖아. 그죠? 개공사만 해야 될 의무는 없다. 2번 조심해야 되죠. 이 법상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다. 그죠? 2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 필수 기재사항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들어는 봤습니까? 당, 목, 개, 대, 중, 조는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예요. 이거 공부할 때 항상 거래계약서와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를 따질 때 공통적이지 않는 것 하면 첫 번째 답이 뭐다? 개공사예요. 여기는 거래계약서에는 개공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근데 거민계약서는 개공사가 들어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어디서 정해져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져 있고 여기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번 지문이 맞잖아요. 이 법상의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어디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당목 계대 중조도 우리 책에도 나오던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참고로 갖다 붙여놨는 거지 우리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2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 3번도 틀리나요? 이 법상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까지는 맞는데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요,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지요?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취소할 때 이리저리 다 틀렸죠. 4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5번 개공사의 중개에 의해서 교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개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만 합니까? 매매 시에만 합니다. 매매. 자, 드디어 나옵니다. 29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이거잖아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계조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답이 몇 번? 답은 2번.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법상 제한사항은 어디서 만납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에요. 중도, 수도, 소, 공법상 제한사항.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니까 그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부 동그라미. 인도일시 인 물건의 표시 물. 그래서 지금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계조부까지가 정렬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9가지. 이거는 왜 시험에 내야 되는가 하면 법정 서식이었기 때문에 필수 기재는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번입니다. 개공사의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 문제를 공부하실 때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답을 몇 번이다 라고 잡았다면 우리 기본서에 보면 확인 설명서 1, 2, 3, 4 있죠? 그걸 딱 펴놓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들을. 그 한 번만 딱딱 확인하는 게 시간도 걸리지도 않잖아요. 무조건 한 문제 맞추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토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다. O. 그래서 답은 1번.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X. 관리가 뭔가 하면 경비실 있음 없음 그거예요. 이거는 양식을 딱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건폐율 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X 도시계획시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음 이런 계획시설 기록해야 돼요. X. 자, 4번 또 특히 중요한 거. 환경 조건은 성강기, 오수, 폐수, 배수시설. 억수로 비슷한 것 같죠? 환경 조건은 무조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환경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을 환경 조건이라 그럽니다. 거기 오수, 폐수 이런 거 막 나오니까 환경 조건 같이 보인다니까 지금 저게. 주의하셔야 돼요. 환경 조건은 특히 기억해놔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 여기에 경관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없죠.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벽면의 상태를 기재한다. 뭐 말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0번 뭐를 묻고 있는지를 꼭 양식을 체크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31번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상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50초 동안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시작. 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공부시키도록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지문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오늘 바르지 못한 것. 이건 답은 가볍다. 그죠? 5번.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것들을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실제 권리 관계는 매도 임대어린이 고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기재한다 하면 X. 고지한 사항에 개공사도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답은 가볍게 잡으시고. 자, 그래서 1, 2, 3, 5 잘 맞는 것들 정리하셨고 공부도 했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32번 갑니다.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역시 옳지 않는 것은 1번 국토장관은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죠. 결국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5. 2번 거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X입니다. 우리 계속이야기지만 거래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3번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거민할 신청의 의무는 없다. 맞죠? 개공사 신청할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또는이다 미치다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그 업무로서 중개행위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누구의 명의로 개공사 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자, 그래서 32번 지문도 아주 의미 있는 지문이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33번 역시 또 확인 설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아까 체크했죠? 답은 3번. 중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면 사실을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재할 사항이다. X. 설명하고 뭐 기재하여야 한다. 틀리는 거 3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체크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34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거래계약서라고 그랬습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필요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되 사본은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X.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 정리됐고 2번 됐죠? 됐고 다 됐습니다. 특히 5번 주의해 봅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공사 갈로 열고 법인이면 누가 해야 된다?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와에다가 동그라미 딱 넣으십시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개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는데 요거 시험에서 대표자 또는 책임자 또는 당해 업무를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대표자나 책임자는 당연히 한 분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실 것. 35번 역시 확인 설명 의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접어듭니다. 자, 가장 틀리는 것은 1번 같은 질문 중요하죠. 개공사가 의뢰를 받았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권리를 누구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만 설명하는데 옆에다가 위반시. 자,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죠. 위반하면 기다리지 말고 답 적어봐요. 이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거 원래 출제합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작년까지는 업무 정지 사유였었어요. 자, 2번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 개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3번 상태에 관한 사항과 입지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중개의 실현을 도모한다. 다 좋은 말씀이죠. 또 4번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확인 설명을 하라 그랬다. 다 좋은 말씀. 틀리는 것 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하자나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대상 부동산의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사실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X.
비밀은 준수하여야 하지만 비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 아파트를 거래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경매 처분되네. 이런 걸 알면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걸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실이잖아. 그죠? 또는 여름에 이 축대가 약해가지고 이거 잘하면 무너지겠네. 이런 걸 알면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고 있다면 거래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 이건 비밀보다 더 중요하잖아. 그죠?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면 안 팔리는데, 이건 거죠. 알아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틀리는 것 5번. 36번 갈로 읽힙니다. 순서대로 적어 넣읍시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청일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전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 후 얼마 이내에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4번 잡아놓고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새기고 넘어갑니다. 37번 개공사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또 나왔습니다. 금지 행위만 들어오면 여러분하고 전달했던 것 이건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금지 행위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에 1000이고 암기되어 있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000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 금지행위 형벌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37번 개공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맞죠? 옆에다가 얼마? 1년에 1000 저것이 지금 형벌도 공부하시고 등기된 임목을 매매를 업으로 한 것. 임목을 매매업을 하면 또 중개대상물이죠. 그죠? 옆에 얼마? 매매업은 1년에 1000. 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면 무슨 금지행위? 직접 거래 3년에 2000.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마찬가지 1년에 1000.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 일방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거 일방 대리고 관련 없는 행위죠. 그래서 아닌 것 5번. 형벌도 기억해 나가셔야 됩니다. 38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다툴 수 없다. OX O 그죠? 여러분 무등록 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필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밖에 나가보면 갑과 을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리는 직거래한다 그러죠. 왜 개공사 없이 직거래할까요? 수수료를 아끼려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수수료 아끼는 까지는 좋았는데 수수료 얼마 아끼려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물어준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야 돼. 소송하거나. 그죠? 그런데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개공사를 통해서면 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돼 있고 1억, 법인은 2억.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개공사를 통하면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더라도 일부러 개공사한테 가서 내 수수료 줄 테니까 거래계획서 작성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등록 개공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물어줄 제도는 없다. 맞다. 동그라미. 2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5. 좀 틀린 거 찾아야 되죠? 3번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개공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 법상에서 배상 책임을 다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뭐에 한한다? 재산상 손해에 하네요. 정신적 손해는 중개사법에서는 다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민사 청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 5번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타인에 대한 사무소의 제공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틀린 것 3번이었습니다. 39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틀리는 것 50초 동안 탔습니다.
틀리는 것 하고 돌았으니까 맞는 게 4개예요. 그죠? 학습용입니다. 50초째 보겠습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이 정도 공간이 50초였습니다. 일단 틀리는 건 몇 번? 5번. 우리 또 수수료 파트에서도 또 나올 문제죠.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소멸한다. X. 수수료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그러면 1, 2, 3, 4는 다 맞습니다. 특히 4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하여 그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개공사는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이 있다. 맞죠? 그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40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역시 개공사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이 5번입니다. 개공사는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틀렸죠? 내가 보정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책임 못 지겠어.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거기 2번 판례 중요하죠? 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뭐를 포함한다? 경과실도 포함한다. 우리 판례입니다. 과실의 종류가 많습니다. 경과실, 중과실, 구체적 과실, 추상적 과실,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이 4가지나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책임지는 과실은 거기 경과실을 포함한다 그랬죠?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게 판례의 모습입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과실까지도 책임진다. 그죠? 4번 볼까요? 40번에 4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진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공사에게만 묻지 않는다는 것이 또 판례의 태도이다. 5. 갈로 열고 과실상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무한다, 상계할 수 있다. 과실 상계할 때 개자 잘 적어야 돼요. 상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과실 상계.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개공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루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 매수자도 최소한 이 부동산을 한번 확인해보고 사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전적으로 개공사에게만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정한 의뢰인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니도 30% 주의를 못했잖아 라고 1억의 손해가 나면 30%는 네 책임이다 라고 과실을 상계한다 라는 게 판례의 모습이다. 그렇죠? 5번 개공사는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면 틀린다 정리하셨고 41번 돌았습니다.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개공사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합니다. 2번 개공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성개공사는 각각 보정을 설정합니다. 공동사무소는 공동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설정하고 3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 설정할 의무는 없다. X.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특수법인도 가입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틀린 거 3번. 4. 판례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체결된 타인을 위한 뭘로 본다?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본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5번 공탁에 의한 보증 설정은 공탁기관의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되 현금 또는 국공채로서 가능하다. 5입니다. 5. 공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공탁기관 밑에 줄 닦아놓고 법원 적어놓습니다. 자, 그때 공탁은 1억을 맡겨놓고 하는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그때 반드시 현금으로만 공탁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뭐도 가능하다. 국공채도 가능하다. 국채공채. 그죠? 여러분, 국채공채도 할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돌아서면 바로 뭐가 된다? 현금이 됩니다. 국공채로도 가능하다. 42번 내려옵니다. 역시 개공사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공부합시다. 법인인 개공사의 보정 설정 얼마? 2억. 2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의 보정 설정. 이거 개인이죠. 얼마? 1억. 지역농협은요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부칙육전은요 1억 됐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지역농협이 1,000만 원은 가입해야 되는 건 아시죠? 어디에 신고해야 된답니까? 봐요. 두째 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역농협은 농협이니까 농협중앙회에 신고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1,000만 원 가입하는 건 알고 있으면서 어디 신고한다는 걸 잘 보라니까요. 옆에다가 농협중앙회 X 이런 거 표시하셔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어디에 신고한다고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필기하시죠. 자, 법인은 얼마 가입한다고요? 2억.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 분사무소 얼마? 1억. B도 1억. 그러면 이 법인은 전체가 얼마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4억 가입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분사무소에서 손해가 3억이 발생했다. 발생. 자, 그러면 1억에서만 물어준다. 전체 4억에서 책임진다. 전체 4억에서 책임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여러분들은 자꾸 따로 있는 사무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체가 법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법인. 그죠? 국민은행이 있으면 국민은행 수원지점, 국민은행 평택지점이 국민은행이잖아, 전부. 그죠? 국민은행에서 책임진다. 그런 개념도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1억을 가입한 건 알고 있다니까요. 손해가 3억이 발생하면 1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그죠? 전체 법인이 얼마? 4억에서 책임집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필기 한번 해보실 것. 누구요? 아, 그렇지. 뭐, 그것도 좋은데. 자, 다시, 아니지.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됐고, 지금 우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42번에 틀린 게 4번이고, 지역농협은 2천만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니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2천만 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에 들어왔죠. 그럼 2천만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1,500만 원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살짝 헷갈렸으니까 일단 기억해요. 1,000만 원 이상으로. 근데 질문이 이래 나왔으면 달라지지. 지역농협은 2천만 원을 설정하고 영업을 하였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기준은 봐야 돼요. 그리고 살짝 헷갈렸어요. 그래서 40이면 틀린 거 4번으로 갔습니다. 43번 갑니다. 그리고 참 어제가 7월 22일이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했지만 7월 22일이 되면 시험 공고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험 공고 어제 확정됐습니다. 뭐 자료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뭐 특별히 볼 일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공부 그대로 정리됐습니다. 뭐 시험 과목에서도 변경된 거 없고 시험 과목을 올해는 민법을 뺀다 뭐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과목이 그대로 정리됐고 뭐 추가되는 과목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응시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시험 날짜 10월 24일 전부 다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거 합격자 결정 1차, 2차 모두를 뭘로 한다? 절대평가로 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그대로 간다. 이 말. 그러니까 공고문 여러분한테 특별히 설명해 줄 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공고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시험 범위가 확정되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지금부터 시험 치는 10월 24일까지 바뀌는 법령들은 원래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죠? 범위가 확정됐다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일로부터 며칠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90일 전에 공고해야 돼요. 그러면 7월 24일까지는 공고하는데 한 이틀 더 빨리 해준다고요.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시험 공고는 확정되었습니다. 행여나 공부하시면서 원래 시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자, 43번 들어왔습니다. 보정 설정 제도입니다. 틀리는 것은 이 날짜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3번인데 보정을 설정한 계획공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공제에 가입했는데 나 공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 있겠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적시 때문에 X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틀린 것 3번. 자, 나머지 1, 2, 4, 5 다 정리됐습니다. 특히 5번 별표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이런 보정을 설정하거나 변경, 재설정에 대해서 보증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개공사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지문 꼭 익혀 놓으실 것. 44번 돌았습니다. 보정 설정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갈로 열고 상취. 그죠? 그래서 보정 설정하지 않고 영업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모두 보정이 설정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겠죠? 안 하면 상취니까. 자, 옳은 것이 1번 들어왔으니까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2번.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며칠 내로 10일 내로 보정을 설정하고 하면 X예요. 자, 등록을 한 때는 언제 보정을 설정하면 뭐를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지. 10일 내로 설정해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개공사는 업무 중에는 보정 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 X.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번 개공사는 종전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다른 보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질문이죠. 4번도 X. 5번. 자, 이제 내가 가입한 보정이 만료가 되었답니다. 보정보험에 가입했는데 만료로 인한 보정갱신은 보정기간 만료 5일 전까지 합니까? 만료될 때까지만 하면 됩니까? 만료될 때까지 하면 되지. 누가 5일 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5번 중요 문제 별표 찍어놓고 50초 동안 여러분이 찾습니다. 시작. 자, 50초 됐습니다. 틀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얼마? 2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보정 설정액에 한정된다 하면 X입니다. 나 1억 가입되어 있으니까 1억만 책임지겠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 정리하시고, 자, 이 지문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것 동그라미 5번 별표죠. 또 공탁은 거의 가입하지도 않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공탁으로 보정을 설정한 경우에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고,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문제를 푸는 동안에 그죠? 제가 안내가 뭔고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공부 좋지도 않았지만 휴강 안내 쫙 해놨습니다. 지금 휴강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일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7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은 며칠입니까? 23일이죠? 26일입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7월 26일 일요일 날 뭐 하는가 하면 중개사법 특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적어놓고 뭐 휴강하는 거 저런 걸 하는데 안 적어놨습니다.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좀 놀라는 생각인지. 자, 지금 안내는 됐겠지만 7월 26일 중개사법 1일 특강이 있습니다. 1일 하루에 문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1일 특강인데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예정되어 있고 뭐 또 예전에도 많이 진행했지만 이 중개사법의 특강이 지금 왜 7월 말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단원을 공부하면 뒷부분이 가물가물합니다. 또 뒷부분 진도 나가면 앞부분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말 한중간에 있을 때 중개사법 전체를 하루에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이제 뒷부분 앞부분을 다 체크해 보는 시간. 그래서 날짜도 중요하게 잡았습니다. 7월 26일 날 중개사법 특강이 있고 하루에 전체를 정리하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문제풀이 하고 있잖아. 그죠? 문제풀이 하면 또 이론이 또 약해. 또 문제는 답을 찍어 가는데. 그죠? 그래서 7월 말에 중개사법 특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10시부터 6시까지 하루 동안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분을 안 적어놓고 휴가 안 주는 건 말이에요. 참 이해 안 되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번 가겠습니다. 이런 특강을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여기서 몇 프로 나오는가 우리 한번 같이 재보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특강 자료를 가지고 하루를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 그 하루만 듣고 버리지는 않겠죠. 시험 칠 때까지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여기서 몇 프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특강을 할 때는 그냥 예사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루 종일 마음을 놓고 갈 때는 거죠. 몇 프로 나오는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갈 겁니다. 46번 돌아왔습니다. 보정 설정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뭐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3번 보정기관은 개공사가 고의적으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개공사의 책임 범위에는 어디까지 포함된다? 고의, 과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계속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47번.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내가 손해가 났다고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다가 여기 1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얼마? 2천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손해 2천만 원 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청구한다? 개공사에게 야, 당신 때문에 나 2억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주장하겠죠.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맞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한다?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한다. 이게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다? 합의서. 그죠? 근데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는데 개공사가 나 손해 안 입혔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죠. 소송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 이런 걸 가져가거나 뭐 청구 인락 조서 뭐 또 뭐 하여튼 관련되는 판결문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공제증서 4번이 답인데 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 이거 가져간다고 돈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겠죠. 이거 잡아라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다? 청구 인락조서, 판결문, 화해조서 다 판결문의 종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손해배상 합의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개념을 찾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 47번 문제는 공제증서 4번으로 들어갔지만 보증보험 증서 4번 하더라도 그게 답이에요. 그죠? 그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갑니다. 48번. 역시 보정설정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5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4번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얼마짜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보게 하고 가죠. 보정 설정 4번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옳은 것 5번. 자, 틀린 것 수정하는데 1번.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누가 보증에만 가입하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번 틀리고 뭐 2번은 많이 했던 내용이고 3번 볼까요?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내로요? 15일 내로 다시 가입합니까? 채워넣습니까? 보전하여야 한다. 채워넣고 합니다. 나머지 됐죠? 49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내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부족금액의 보전 방법으로 재설정한다. X.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15일 내로 보전합니다. 틀린 거 찾으셔야 됩니다. 2번 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X입니다. 자, 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얼마? 10년의 민법상 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단 5년은 틀렸고 보정 설정한 개공사 갑의 중과실로 당사자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전액입니다. 5. 공부합니다. 4번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을 해지하고 설정합니까? 변경할 때는 효력이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5번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만료일까지 하라 그랬지 만료되는 적시가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만료일까지. 날짜 2개 문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되는 문제입니다. 50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 중 틀리는 것은 이게 또 앞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2번 볼까요? 개공사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 중개하려는 주관적 의사에 의합니까? 객관적 의사입니까? 객관적 의사. 앞에서 했던 부분. 됐고 51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51번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4번인데 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보정을 위한 공탁은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변제 공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X.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담보 공탁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1억을 가입하고 공탁하고 영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공탁의 종류가 많아요. 뭐 변제 공탁, 담보 공탁 또는 뭐 특수 공탁. 공탁의 종류가 많은데 좀 깊은 문제지만 우리가 가입하라는 공탁은 무슨 공탁이다? 담보 공탁이다.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담보 공탁이라는 말은 1억을 공탁을 했으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담보 공탁이지 만약에 어떤 의뢰인이 저 개공사에게 돈 5천만 원 받을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을 거 있으니까 야, 네 공탁한 금에서 내 돈을 갚아라. 그럼 변제 공탁의 성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느낌 오시겠습니까?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담보 공탁의 성격이다. 그 정도 하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1, 2, 3, 5는 다 맞는 내용들이고. 자, 52번도 마찬가지. 틀리는 것은 뭐 지금 다 했던 내용이니까 2번 확인합시다.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정을 보정기한에 설정하나 정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X.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됐죠? 다 체크했고 특히 5번 봅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정 설정은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최소한 보장해 줄 딱 끊으셔야 돼요.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더 물어봅니다. 지금 개공사가 1억에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최대한이다, 최소한이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개공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의뢰인에게 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죠. 자, 그럼 1억 7천만 원 손해를 입으면 얼마까지 물어준다? 1억까지 물어주지 1억 7천을 물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액은 최소한 얼마를 물어주라는 금액이지 최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럼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1억 7천이 손해났다. 그럼 1억은 받았고 못 받았던 7천만 원은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한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2억을 가입하고 개공사가 1억을 가입하는 것은 최대한 금액이다,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런 거 주의해서 봐놓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53번. 역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5번. 다 했던 내용입니다. 5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이 따라 보정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죠?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업무 보정의 설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정리하셨고. 자, 54번부터는 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중개 보수 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